대한민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이 사우스햄튼전에서 4골을 넣은 이후 또 한 번 팬들을 놀라게 하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맨유와의 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서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4골보다는 기록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유는 먼저는 부상 이후 이탈한 줄 알았던 손흥민이 맨유전에서 선발로 출전했다는 것이죠. 손흥민은 일주일 전 뉴캐슬과의 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전만 뛰게 되고 교체를 당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무리뉴가 밝혔던 건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이었다는 것이고 한 달 가까이 결장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놀라지 않았습니까? 손흥민에게 처음 있는 햄스트링 부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리뉴 감독이 맨유전 경기 전날엔 손흥민이 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고 손흥민도 맨체스터 원정길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발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중요하다, 그는 경기력이 좋다, 그리고 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느낌이 좋다, 물론 위협적인 선수다, 손흥민과 로셀소, 베르베인의 상황이 있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손흥민과 관련해 리스크가 있다면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리뉴의 의지는 맨유를 이기는데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혹시나 무리한 출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맨유를 격파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손흥민은 실제로 올드 트래포드에서 훈련 중에 테이핑을 한 상태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손흥민은 2015년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맨유를 만나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이 경기로만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무리뉴의 웃음꽃이 피게 만들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부임 이후 맨유를 2번 만났는데 1무 1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토트넘은 4위 안에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승 후보임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맨유를 상대로 6골을 넣으며 6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28초 28분이 아닌 28초 만에 토트넘은 수비가 무너지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골을 기록하면서 전반 2분 만에 실점하고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맨유의 성적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데헤아, 포그바, 페르난데스, 레시포드, 마샬, 맥과이어, 그린우드 등 몸값 비싼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계속된 이상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꾼 이가 라멜라와 은돔벨레였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라멜라가 공격 진영 박스 안에서 공중볼을 경합하며 끈질기게 달려들었는데 맨유 수비수들이 지네들끼리 충돌하더니 은돔벨레가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맨유의 핵심 수비수 맥과이어는 왜 동료의 팔을 잡아당겨버린 건지 누가 좀 알려주실래요? 토트넘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집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역전을 시킨 이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었습니다. 전반 6분 케인이 반칙을 얻어냈는데 케인의 주특기죠. 공을 잔디에 찍더니 곧바로 손흥민에게 찔러줬습니다. 환상적인 키패스가 되면서 손흥민은 단독 찬스를 맞았고 양 옆에 맨유 수비수들이 따라갔지만 특히 지난 시즌에 손흥민을 힘들게 했던 비사카가 쫓아갔지만 손흥민은 완벽한 칩슛으로 데헤아까지 농락하면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이건 진짜 먼저 케인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케인의 연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반칙을 당한 후 손흥민이 거기 있을 거란 확신으로 지체 없이 찔러주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후 손흥민도 박스 안에 들어왔음에도 맨유 수비들의 스피드도 만만치 않은데 오히려 드리블을 더 길게 해버리면서 마치 내가 더 빨라라고 농락해버리고 거품 데헤아마저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런 거 잘 막으라고 주고 5억이나 줬건만 데헤아는 맨유의 역대급 최악의 계약이 아닌지. 이후 소강 상태였던 두 팀은 전반 27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경합이 있었고 맨유의 마샬이 라멜라를 가격하면서 라멜라가 쓰러졌고 주심은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포그바가 강하게 어필하길래 또 사고 쳤나 보다 했는데 포그바가 아닌 마샬이었습니다. 마샬은 이 정도면 타이슨급 파워를 지닌 건데 여러분, 이 정도면
라멜라가 무리뉴 감독의 말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착하지 마라. 라멜라도 경합 중에 팔을 썼지만 그것은 의도적이지 않았다 판단했고, 마샬은 보복성으로 정확히 얼굴을 가격하면서 퇴장을 당한 것입니다. 라멜라는 최소한 수훈 선수 등극해야 합니다. 이후 메뉴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역전골로 인해서 이미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이지만 공격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전반 30분 손흥민은 이제 쉐기를 박는 어시스트를 선물했습니다. 문전에서 케인에게 은혜를 갚듯 패스를 하며 케인이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반 36분 오리의 어시스트를 받아 살짝 방향만 바꿔놓으며 또 대야를 농락시켜버렸습니다. 전반에만 4대1, 손흥민 홀로 공격 포인트 3개를 기록하며 메뉴 역사상 전반 4실점이라는 굴욕을 안겨버렸습니다. 전반 마지막 득점에서 꽤나 이상했던 것은, 메뉴가 문제가 많구나라고 느껴진 건, 지난 2번의 경기에선 비사카가 손흥민을 그렇게 잘 막았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을 계속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반 마지막 골 넣었을 때는 손흥민을 마크하다가 풀어버리고 지역방어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이 프리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건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전과 다른 완급 조절이 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한 결과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경기 메뉴와의 경기였습니다. 우승컵 하나 없는 토트넘이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최고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메뉴에게 굴욕을 안긴 것입니다. 뮌헨이 토트넘에게 굴욕을 안겼던 것,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수적으로 밀린 메뉴이기 때문에 전반전 4대1이라는 건 동점 역전을 바라기보다 더 이상이라도 실점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작전이어야 했을 텐데, 후반전에도 호이비엘의 환상적인 어시스트와 오리의 속이 뻥 뚫린 골, 그리고 케인의 페널티킥까지 추가되면서 최종 스코어 6대1로 대승을 이뤄냈습니다. 손흥민이 왜 해트트릭을 하지 못했냐고요? 전반에만 2골을 넣고 메뉴는 퇴장까지 당했는데 왜 손흥민이 골을 못 넣냐고요? 무리뉴 감독이 후반 28분쯤 손흥민을 교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팬들도 정말 손흥민이 다시 한번 해트트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고, 손흥민도 얼마나 아쉬웠으면 5대1로 앞선 상황에서 승리를 확신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벤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2주간 경기가 없이 쉬어야 하는데 좀 무리하고 욕심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항변한 것이었죠. 무리뉴 감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열정이 넘치지만 냉정하게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아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친 지 일주일 만에 출전이고 스프린트의 강점인 선수인 만큼 다시 재발하거나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넣었어야지. 헤드트릭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 시즌은 앞으로도 7개월 동안 치러야 하고 리그 외의 경기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욕심이라면 손흥민을 보호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손흥민은 이로써 리그 공동 득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4라운드 만에 공격 포인트는 10개를 기록하면서 동료인 케인과 경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런던 어워즈나 팀 내 MVP 경쟁에서도 자칫 케인과 치열해지면서 자존심 대결이 펼쳐질 상황입니다. 케인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무리뉴 감독은 6대1에 대한 스코어는 역사적인 승리라고까지 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90미닛은 손흥민이 교체를 당했으면서도 평점 9점을 주며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주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임은 최소 2년간 반박할 수 없을걸? 레비의 마법이 작동되었어. 지금 우린 심상치 않아. 무리뉴 마법은 진짜야. 무리뉴가 선수들을 바꿔놔 버렸어. 레길론 전력 질주 완전 대박이야. 수비수의 공격수야. 오리에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어. 케인과 손흥민은 역사상 최강 듀오야. 손흥민 내년에 주급 인상 확정. 소니 해트트릭 못한 거 나만 아쉬운 거야? 손을 교체 안 했다면 10득점 가능했을 거야. 토트넘 우승하면 곤란해. 내년에 케인과 손이 떠날 수도 있잖아. 뉴캐슬 골키퍼가 생각나네.
골키퍼가 아니었으면 12대 0이었을 수도. 나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은돈벨레를 의심했지만 정말 확실한 중앙 미드필더야. 손은 골든부츠 상을 받게 될 거야. 케인과 손흥민은 미쳤어. 케인은 지능적이고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은 대단해. 여기에 베일까지 합류한다니. 아직 베일이 스쿼드에 포함되기 전이라는 거. 라멜라는 마블 영화에 출연해도 될 정도였어. 점점 쉬워지고 있어. 손은 정말 무섭기까지. 이 경기는 9대 1이었어야 해. 다음 경기에도 이렇게 경기해줄 수 있기를. 무리뉴의 마법은 바로 멘탈이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들 있을까요? 10명과 싸운 팀에게 대승했을 뿐이라고? 네. 그러기엔 토트넘이 흠잡을 데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산체스의 미스가 있었지만 그 외에 모든 선수들이 평점 10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승 후보 맞죠?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